수월했던 이 기능성분 루테인 에스테르가 5월이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3월에 그간 눈 건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상담이 소홀했더라면 아마 제품이 아마 그죠? 수급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소홀했던 눈 건강에 대한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4월에 열심히 상담을 하셔서 5월에 제품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바로 전달하실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르시는 내용 아니고요. 아시고 계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한다. 중간중간 내가 처음 듣는 용어라든지 어떤 영양소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은요, 노화가 진행됩니다. 너무 슬프죠? 하지만 공평하게도 나만 노화되는 거 아니더라. 내 친구도, 내 동생도, 내 언니, 오빠도, 내 가족들도, 그리고 그 예쁘단 연예인들도 다 노화가 진행되죠? 이 말은 우리 몸이 노화가 일어난다는 건 눈도 노화가 진행이 된다. 왜요? 눈은 당연히 몸의 일부니까요.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바로 눈입니다. 저기 가서 좀 앉아서 쉬세요라고 하면 눈 감고 계신 분 계시던가요? 안 계세요. 손발은 쉬시는데 뭐를 하고 있더라? 눈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함께할 우리 눈, 노화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도움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요즘 소비자분들 똑똑합니다. 웬만한 제품의 이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하며 왜 기능이 나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귀찮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비자분들보다 더 어떻게 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이해해야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눈 건강, 즉 구조와 기능, 그리고 나빠지는 이유, 영양 솔루션까지 진행할 텐데요. 나는 과연 눈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을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리더님들 테스트 싫어하시겠지만 쉬운 문제 두 가지로 OX 참여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이 건조하면 식염수를 넣으면 좋다. OX. 우리 화면 켜주신 리더님, 김은희 리더님 X, 김진영 리더님 X, 김지선 리더님도 X. 이순원 리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X, O. X. 엄미영 리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염수. 고민이 됩니다. 네, 사실 엄미영 리더님 같은 반응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사실 이것은 X입니다. 그 이유는 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물이에요. 아마도 렌즈를 세척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씻어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눈의 건조함의 본질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왜냐면요. 눈물은 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눈물의 주요 성분들의 밸런스를 깨뜨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식염수로 눈을 자꾸 씻어낸다라는 거죠. 자, 눈이 건조해지면요, 각막의 상처가 심해집니다. 상처가 심해지면 당연히 시력저하의 원인을 가지고 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뻑뻑할 때는 굳이 써야 한다면 식염수보다는 인공 누액이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정적이죠. 자, 두 번째, 눈이 뻑뻑할 때 냉찜질이 도움된다. OX.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OX. 자, 고민되시죠? 이거 또 고민이다.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정답은 X인데요. 우리가 전날 라면 많이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러면 냉동실에서 숟가락 꺼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다가 이렇게 막 가져다 대신 적 있으시죠? 부기라는 특징 하나로만 봤을 때 냉찜질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구 주변의 미세한 혈관의 혈류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온찜질이 훨씬 더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45도 정도의 따뜻한 온찜질, 내가 수건을 대여서 할 수가 없다면 요즘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아이 디바이스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 디바이스 온찜질이 눈 주변의 혈류의 원활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더라? 안구 건조와 관련 있어요. 그 이유
뒤쪽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가 알쏭달쏭했던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눈의 구조, 기능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핵심적인 아이들만 뽑아서 볼게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는 우리가 그죠? 해부학, 생리학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구조와 기능입니다. 선생님들이 눈동자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눈알이라고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자, 우리 조금 고급스럽게 안구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요, 서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눈알 공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눈알 공장 눈알 공장이라고? 네. 그 병원은 지상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모두 안과 질환만 전문적으로 보는 곳인데 왜 눈알 공장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그분들이 거기 가면은 눈알을 고쳐서 오더라. 백내장 수술하고 이것저것 수술해서 오더라. 그래서 눈알 공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고급스럽게 안구. 자, 이 안구의 정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의 정면을 보시면요. 아이고, 잠시만요, 리더님. 제가 요거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님께서 여기 필기를 하시기 위해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안구의 정면 흰자입니다. 흰자를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공막. 우리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보호해주는 딱딱한 껍질은 달걀 껍질인데요.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껍질은 바로 공막이라는 흰자입니다. 요 공막은 결막이라는 아주 얇은 반투명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요 결막 부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무슨 염이요? 결막염. 예, 바로 그게 결막염이죠. 자, 그 다음 검은 동자입니다. 동공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길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 동공 검은 자는 홍채라는 아이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요 홍채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줘요.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밝은 곳에 가면 빛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동공을 축소시키고 어두운 곳에 가면 잘 보이도록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이 커지죠. 리더님, 연애 시절 생각해 보세요. 예뻐 보이고 싶다. 어두운 곳에서 만나야 한다. 1번 밝은 곳에서 만나야 한다. 2번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예뻐 보이고 싶다. 어두운 곳. 무슨 은큼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확장돼요. 눈동자가 동그랗고 선명해 보이는 거죠. 반면에 밝은 빛을 정면으로 하고 앉아 계시면은 세상 못나 보이더라. 예. 눈이 단추구멍만해지는 거죠. 자, 이제 아셨죠? 예뻐 보이고 싶다면 빛을 등지고 어두운 곳에 앉아야 하는구나. 이 동공과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하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구나. 이 조리개를 보호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각막입니다. 동공과 홍채를 덮고 있는 각막. 각막은 우리가 흔히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을 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왜 이 각막의 손상이 잘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각막이 눈의 가장 앞쪽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노출이 쉽죠.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 이 각막에 문제가 생기면 각막염, 그리고 통증, 출혈, 시력 감소 등의 원인이 되는 건데요. 또 한 가지, 바로 이 부분이 눈물이라는 아이의 순환을 통해서 바로 산소와 영양소를 눈동자 세포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각막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어요. 각막에 만약에 혈관이 가득 있으면은 빛에 의해 혈관 그림자가 생기니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각막에 혈관 없구나. 혈관이 없으면 우리 몸은 어디서부터 산소 영양분 공급받니? 바로 각막의 경우에는 눈물의 순환과 또 한 가지 방수라는 특수한 액체에 의해 산소와 영양소 공급받는데요. 방수는 제가 녹내장 설명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눈물의 분비는 잘 되는데 증발이 심하다. 또는 눈물은 잘 분비되는데 눈물 구성 성분의 밸런스가 깨졌다. 눈이 뻑뻑하다. 그때 바로
안구 건조, 건성 각막염이라고 부르는 상병 코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물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요렇게요. 자, 눈에 바람이 들어가거나 햇볕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콕 쏟아집니다. 그럼 이런 말씀 하시죠. 나 노안인가 봐. 요즘 바람만 불어도 눈물 나. 사실 그거는요, 눈의 자극에 의해 이 안구의 상부 쪽에 있는 눈물 주머니에서 수분을 꽉 짜주기 때문이에요. 아, 눈물샘에는 수분이구나. 자, 그 다음에 각막의 표면에서는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이 나옵니다. 뮤신이라고 해요. 각막의 상피세포가 건강해야 뭐가 나오더라? 점액질이 분비가 되더라. 눈물의 구성 성분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눈을 깜빡 할 때마다 속눈썹 뒤쪽에 있는 유선에서 기름이 분비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구성성분 밸런스가 좋아야 건강한 눈물이다라고 하죠. 리더님들 마스카라 하실 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속눈썹 뒷부분에 노란 알갱이가 다다다다다다 붙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나 본 적 있다. 속눈썹 마스카라 하다가.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마이봄샘이라는 기름 주머니예요. 이 마이봄샘에서 우리가 눈을 깜빡할 때마다 기름을 보내주기 때문에 눈점 여기 각막을 코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아름다운 여성의 눈동자네요. 각막입니다. 안검이라고 하죠. 상안검, 하안검 위에 보면 이렇게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고요. 여기에서 기름이 나와서 이렇게 각막을 코팅시켜주면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이봄샘의 기름샘이 막혀버렸다. 염증에 의해 막혔다.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 막혀버리면 눈을 깜빡해도 찍찍 소리는 나는데 기름이 안 나오는 거죠. 코팅이 안 돼요. 눈물이 어떻게 되더라? 쉽게 증발해버리고 눈물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때 오는 것이 바로 건성 각막염, 안구 건조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기름샘이 막히게 되면 안에 기름이 덩어리가 져요. 그러면은 그때 오는 질환이 뭐예요? 눈다래끼. 아, 눈다래끼. 우리 어렸을 때 눈썹 뽑아서 돌 위에 얹어놓고 누가 발로 차면은 옮기나 안 옮기나 보는 그 눈다래끼가, 저 6.25 시대 사람 아닙니다. 해방 직전 사람 아닌데 알고 있어요. 자, 그건 바로 이 기름샘이 막혀서 덩어리가 졌다. 그러면 평소에 그 눈다래끼가 심하신 분들은 뭐가 있을 수 있다? 안구 건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리더님들 기름기가 많은 그릇을 설거지 하실 때 차가운 물에 하세요? 따뜻한 물에 하세요? 차가운 물 1번, 따뜻한 물 2번. 따뜻한 물, 바로 그거예요. 온찜질을 했을 때 유선의 기름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온찜질이 어디에 도움이 되더라?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디바이스가 효과적으로 안구 건조를 해결해주고 눈 주변의 혈류를 조금 원활하게 도와주는구나. 하루에 눈을 어느 정도 깜빡깜빡 하셔야 될까요? 1분에 적어도 15번에서 20번은 깜빡깜빡 하셔야 정상적인 눈물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PC를 보고 있으면은 1분에 약 5회에서 8회 정도밖에 깜빡거리지 않는데요. 그러니 좀 의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아주시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부에서는 각막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면 이 내부에서는 각막 이외에도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 많네요. 바로 각막 뒤에 홍채와 동공 뒤에 수정체라는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몸을 뚱뚱하게 만들거나 홀쭉하게 만들면서 거리를 조절해서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망막으로 전달하기 전에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 자, 이 부분은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하죠. 그 다음 유리체는요. 눈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분인데요. 100% 물이 아니더라. 유리체의 98%는 수분이지만 나머지 2%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콜라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과 같은 성분인데요. 이 2%의 콜라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이 있기 때문에 유리체가 액체가 아니에요. 젤 타입이에요. 자, 젤 타입인 이 유리체가
뿌옇게 변합니다. 언제요? 주로 질환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노화에 의해 콜라겐의 합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유리체의 성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젤 타입 유리체가 뭘로 바뀌더라? 액화. 그러면은 투명했던 유리체가 뿌옇게 바뀌면서 부유물이 떠다니기 시작하죠. 그럼 우린 뭐가 보이더라?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비문증. 점 같은 게 떠다니고 날파리 같은 게 보이는 것이 각막이나 수정체의 문제가 아니더라. 어디의 문제더라? 유리체가 혼탁해져서 부유물이 떠다니는 거더라. 결국은요, 이 유리체가 혼탁해지면 시력 감퇴의 원인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 망막박리라는 응급 안과 질환을 야기하고 그 망막박리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많이 생긴다고요? 사실은 나이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체가 액화되는 것은 노화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 유리체 뒷면 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 바로 망막, 시세포와 시신경이 모여있는 우리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황반이 있는 자리와도 같은 곳인데요. 차이점은 망막은 넓은 부위에 시세포와 시신경이 퍼져 있는 거예요. 카메라로 따지자면 필름.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서 사진 찍었는데 친구가 모르고 필름을 꺼내버리거나 카메라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서 그 필름은 사진 인화를 할 수 없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망막도 자외선이나 광선에 의해 과하게 노출이 되면 시세포와 시신경이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시력이 감퇴되는데 그 시신경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점, 바로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바늘구멍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황반이에요. 요 황반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색소가 촘촘하게 모여 있으면 이 웬만한 빛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는 내 눈 안에 선글라스 역할을 해주던 아이들인데 이 황반 색소가 노화에 의해 그 색소의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내 눈 안의 선글라스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시세포, 시신경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빛으로 보는 사물의 정보를 뇌로 전달할 때 이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그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아이가 바로 이 시신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70대 이후의 어르신들 중에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정상인에 비해 치매의 발병률이 2.6배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 이 눈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 발병이 오는구나. 그 이유는 눈으로 보는 정보를 누가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처리하는 건데 눈의 시각이 왜곡되면 뇌의 정보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수정체, 유리체, 망막, 황반, 시신경은 한 번 손상이 되면 각막처럼 재생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정체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죠. 빛을 모아주고 거리를 조절해주는 초점 조절을 하는 아이인데 60%는 수분이고 나머지 30~40%가 단백질이에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뜨려 본 적 있으세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뜨리면 달걀이 어떻게 돼요? 심자가 금방 불투명해지죠. 이 말은 수정체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과 빛에 의해 어떻게 될 수 있다? 산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수정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시력장애뿐만 아니라 노안 그리고 백내장이 진행되는 장소구나. 이 세 가지 근시, 노안, 백내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더라? 수정체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안 질환이구나. 자, 그러면 근시부터 한번 볼까요? 이 근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게다가 요즘 소아 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5배에서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폭증했어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는 원격 수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우리의 수정체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주인은 주로 근거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가까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나의 수정체를 뚱뚱하게 불려놔야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수정체를 팽창시키는 거죠. 마치 눈을 현미경처럼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 아이들은요, 눈이 다 자란 게 아니에요. 키가 크듯이 눈도 성장하는 단계인데 그 성장 단계에 너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해서 수정체가 뚱뚱하게 팽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을 크게 불면 크게 불수록 얇아져요. 어떻게 되기 쉽더라? 터져버리기 쉽죠. 그렇다고 수정체가 터진다는 건 아니지만 팽창해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시력 저하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가까운 곳을 오래 본다라는 것은 눈에 볼트를 꽉 조여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근거리 작업을 하셨다면 조금 볼트를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볼트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멀리 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 근거리 작업 1시간 정도 하면 5분 정도는 방에 있는 방의 모서리를 본다거나 건물 아래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본다거나 옥상을 본다거나 좀 눈을 풀어줄 필요 있다. 우리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아이들의 이런 근시는요, 근시로 끝나지 않고 젊은 노안으로 이어집니다. 20대인데 근시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근시긴 한데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장기화돼서 젊은 노안으로 진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40대의 노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초반에 눈이 침침해서 병원에 갔더니 근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말 그대로 수정체가 딱딱하게 바뀌어 탄력을 잃어버리고 뿌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노안 말 그대로 퇴행성 안질환이고요. 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전에는 안경을 끼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했는데 이제는 안경도 그 역할을 잘 못해주니 누가 수정체의 역할을 좀 해주더라? 손으로 휴대폰을 가까이에서 보시고 또는 멀리서 보시고 손이 수정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안경을 끼고 계신데도 어떻게 하세요? 안경을 머리 위에 올리시고 손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이게 바로 노안, 손이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그런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노안은 누구에게나 오는 퇴행성 안질환이지만 포인트는 그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30대에 노안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60대에 노안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백내장은 무엇인가요? 노안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게 노안이 어느 정도 심해지냐면 이렇게요. 바로 맑고 깨끗해야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황색을 띱니다. 누렇게요. 자, 아까 제가 각막에 혈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정체도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막과 수정체는 둘 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의 순환과 방수라는 특수한 액체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투명해지면은 산소 영양소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백내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력 저하의 원인인데요. 아까 제가 초입에 눈알 공장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이더라. 2020년 기준 70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흔한 질환이 되었어요.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이 백내장 수술 하신 리더님 계신가요? 부모님께서 우리는 백내장 수술 많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 다 백내장 수술 하셨는데 여쭤봤어요. 백내장 수술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했더니 걷어내는 거라던데 걷어낸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요. 우리 눈의 맨 앞부분 각막을 살짝 절개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막을 살짝 들추고요. 그 안으로 레이저를 쏴서 저 혼탁해진 수정체를 부셔버려요. 그 다음에 청소기와 같은 흡입기를 이용해서 부서진 수정체를 흡입해냅니다. 그럼 내 눈에는 수정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 인공 수정체를 반으로 접어 삽입해 줍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백내장 수술은 결국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더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 수정체는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백내장 수술했을 땐 잘 보이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나요? 대표님, 시력이 떨어지는 게 수정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수정체는 반영구적, 영구적이라 하더라도 망막, 황반, 시신경, 시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꽃을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어머니는 항상 프로필 사진은 꽃이에요. 네, 사시사철. 자,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이렇게 보인다. 뿌옇게 보이거나 두 개씩 겹쳐 보인다. 그렇다면 노안, 내가 40대다. 노안이거나 아니면 백내장 초기임을 좀 인지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각막과 수정체는 라식, 라섹,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력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보실 황반, 그리고 망막, 시신경은 회복이 불능이에요. 자, 망막으로 가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뇨로 인해 망막이 망가지는 합병증인데요. 왜 당뇨가 있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데 왜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혈액 중에 불필요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포도당들이 세포와 조직에서 사용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면 무엇을 만들어내냐? 당화 독소, 당화산화물이라는 당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당화산화물인 당 독소는 혈관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들고 손상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큰 혈관보다 어떤 혈관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간은 미세한 혈관들이 먼저 손상을 입죠. 미세한 혈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눈과 콩팥이더라. 그래서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합병증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눈과 콩팥이라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혈당 조절을 아무리 잘해도 당뇨를 앓았던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혈당약 드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시력, 눈에 대한 눈 건강 또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얘기하면 손사래를 막 치세요. 내가 당뇨약은 30년 먹었어도 시력 하나는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시력과 당뇨 망막병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의 황반부, 중심부까지 침범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력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미 시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면 황반부 중심부까지 침범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는 당뇨인데 잘 보여, 시력 괜찮아 라고 하는 분께는 6개월에 한 번씩 안과 검진 가셔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혈당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식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도움되는 미세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세요. 자, 지금 이 검사는 안저 검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과에 가면은 시력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집을 보고 계세요. 깜빡거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안저 검사예요. 자, 바람 칙 넣는 것은 안압 검사입니다. 자, 이 안저 검사를 했을 때 건강한 눈의 가장 깊은 부분, 심부는 미세혈관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간에 거무튀튀한 부분, 이것이 바로 망막, 그리고 가운데 한 점, 황반입니다. 뚜렷하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당독소, 산화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터져버리고 출혈이 발생해 눈 속에 찌꺼기가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찌꺼기들로 인해서 망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죠. 그 그림자로 인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고 시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혈당 조절과 현재 당뇨를 앓고 있다면 미세 혈류 개선에 도움되는 영양 솔루션, 생활 솔루션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망막의 중심부, 바늘구멍만한 이 황반이라는 곳에 촘촘하게 모여있는 황반색소,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내 눈 안에 선글라스 역할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이 황반이 노화에 의해 또는 유전적인 질환에 의해 독성에 의해 또는 염증에 의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병기를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의 눈은 빛이 들어오면 제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눈에는 많은 빛이 들어오죠. LED 등, 휴대전화, TV, 컴퓨터 모니터, UV 모두 다 빛입니다. 자, 이런 빛이 우리 눈 쪽, 즉 망막과 황반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 나이가 10대, 20대라면 황반색소 밀도 건강하겠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라면 자, 여기 보시겠어요? 이 부분이 황반이고요. 여기가 망막의 상피세포입니다. 그리고 망막의 상피세포와 이 망막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맥락막 사이에 이런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이거 뭐 노폐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리더님, 우리 활성산소가 발생되면 세포를 공격한다고 배우셨어요. 자, 눈에 있어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누구요? 광선. 자외선이죠. 근데 얘네들이 깊숙이 들어왔을 때 밀도가 느슨하니 거기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대사산물로 누가 생기더라? 노폐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드루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과 검진을 갔는데 환자분은 드루젠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황반변성의 초기다. 드루젠이 생겼다라는 말은 노폐물이 생겼다라는 것은 황반변성의 초기를 의미하는구나. 드루젠의 개수가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중기로 가는 겁니다. 자, 드루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길쭉길쭉하게 생긴 아이들이 바로 우리 눈 안에 있는 C세포들이에요. 이 C세포 밑에는 C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맥락막이라는 이 혈관이 흐릅니다. 그 위에는 이 망막의 상피세포가 있어요. 요 사이에. 드루젠이 생기면 영양이 공급될까요? 상피세포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상피세포 위에 있는 이 C세포들은 산소 영양소 공급을 잘 못 받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중기 황반 변성입니다. 그런데요, 후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지? 신생혈관? 우리 눈은 살기 위해서 드루젠이 생긴 부분의 혈관을 버리고 새로운 혈관을 마구마구 만들어요. 자, 이때는 바로 후기 황반변성. 아니, 혈관이 새로 생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쓰는 혈관이 눈 안에 많아지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면 그만큼 뭐가 많이 생기더라? 혈관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16년 14만 명이었던 황반변성 환자는 2020년 20만 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38%가 증가했는데요. 70대 어르신 4분이 모이면은 4분 중에 1명이 황반변성이더라.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관계가 깊더라. 예전에는요, 70대, 60대, 70대만 돼도 어머니 백내장 수술하셔야죠 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세상 갈 일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수술이냐, 됐다, 안 하셨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70, 80, 90에도 눈이 불편하면 병원을 가시고 수술을 받는다. 즉 고령화에 따른 눈 관리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리더님들 모두 다 30대 이유 맞으시죠? 마음은 20대인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테스트 할게요. 자, 지금 이 격자 무늬는 다 아실 거예요. 이 암슬러 그리드라고 해서 이 격자 무늬 오목을 두라는 건 아닙니다. 한쪽 눈을 가리시고요. 30cm 거리에서 안경을 끼시고 가운데 있는 검은 점을 보시는 겁니다. 이 점이 선명하게 보이고 격자 무늬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또 반대쪽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반대쪽 눈을 보니까 뿌예요. 이거 왜 이래요? 그거 눈을 너무 세게 눌러서 그래요. 이거를 손으로 눈알을 막 눈동자를 너무 세게 눌러서 다음 보실 때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하셔서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나는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중간에 점이 선명하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오, 와, 네.
엄미영 리더님 너무 눈을 꼭 누르셨어요. 혹시 뿌옇게 보이셨나요? 자, 그렇다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건강한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보이셨다면 가운데 점 말고도 암점이 생기고 격자 무늬가 찌그러져서 보인다? 뭔가 황반색소에 문제가 발생했다. 사물이 이렇게 보이죠? 춤추듯이 보입니다. 우리 예쁜 아들, 딸의 얼굴, 눈, 코, 입이 잘 안 보여요. 뭐만 보인다? 대략적인 실루엣만 보이니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자, 황반변성 굉장히 시력을 잃는 시력 손상을 가지고 오는 무서운 질환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녹내장을 설명드릴 텐데요. 녹내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바로 방수. 각막과 수정체는 혈관이 없고 눈물의 순환과 방수의 순환으로 눈동자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은 뭐 각막 겉부분에서 흐르는 거니까 다 아시죠? 방수는 바로 여기예요. 각막과 수정체의 사이. 요 빈 공간 제가 돌릴게요. 뱅글뱅글뱅글 요 부분에 방수가 순환합니다. 요 방수가 순환이 잘 돼야 각막과 수정체에 산소 영양소 공급하고요. 자, 이 수정체는 뒤쪽에 유리체라는 액체 젤 타입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투명해야 얘도 건강한 겁니다. 왜? 여기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방수가 순환하지 않고 고이게 되면 압이 찹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안압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바람 칙 부른 이 안압 검사를 통해서 나의 안압을 측정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녹내장의 원인 중에서 한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안압 상승입니다. 안압이 올라서 시신경과 눈 안에 있는 혈관을 누르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하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건데요. 기존에 녹내장이라고 하면 아유 영양제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권해드릴 게 없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녹내장의 20%는 안압과 관련돼 있지만 나머지 80% 중에서는 뭐가 있냐? 혈류장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거 하고요. 또 하나 근시. 자, 우리나라 20대 근시 비율이 90%랍니다.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거리 작업을 주요 하더라. 성격 문제죠.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왜 그냥 이렇게 봐도 책을 볼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왠지 이렇게 보면은 막 내용을 더 이해할 것만 같은 느낌. 바로 그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 근시 비율이 높다. 눈이 팽창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근시와 혈류장애는 녹내장애 80%를 해당하는 또 다른 원인이에요. 자, 혈류를 개선했을 때, 즉 녹내장도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근시를 좀 우리 개선하는 방법, 조금 근거리 작업을 좀 멀리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2009년 40만 명에 달했던 수는 2019년 97만 명으로 2배 이상 뛰었고요. 연평균 9.3%, 1년마다 거의 10%씩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고령화와 관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바로 나이와 관계없이도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연세 많아서 녹내장 눈이 초록색으로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리더님 이건 M이 아니에요. 뭐 M처럼 막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M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젊으시거나 M을 아시는 리더님은 아, 나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이런 리더님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안압 말고도 바로 혈류장애와 근시와 관계 있다 보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타나더라. 비만일 경우에도 나타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주변이요. 좀 어둑어둑해 보여요. 그런데 점점 주변이 더 어두워지면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냐면은 계단을 걸어가실 때 계단을 보고 걷는데도 헛디디게 되는 거죠. 왜요? 시야가 넓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운전을 하실 때 정면에서 신호등이나 안내 표지판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더라? 이렇게 봐야 되죠. 아, 물론 정지선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안 보이시는 거는 그건 너무 가까이 가서 그런 거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섰을 때는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주변이 어두워지더라. 주변이. 그런데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좁아지면서 보이는 것들이
아주 적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나이 관련성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3대 실명 원인이고요.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시력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만성이라고도 만성질환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유리체가 액체 상태가 되어서 망막박리가 오는 건 응급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응급질환도 이제 실명 원인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아이들은 한번 손상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아무리 백내장 수술을 해서 지금 당장 잘 보인다 하더라도 망막, 환반, 시신경의 관리가 안 되면은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눈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들, 크게는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건 노화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는 다르다.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그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건 노화를 늦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되는 영양 솔루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화에 따라 황반색소가 감소하는 30대 중후반에서부터 축축축축 줄어들어 50대,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려니 하고 놔두게 되면 90대에서 더 불편함을 느끼는 건데 이 불편함을 그러려니가 아니라 지금 케어해서 90에도 선명하게 봐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선글라스를 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요. 60, 70대에서 쓰시는 건 늦어요. 예, 20대부터 착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혈류장애, 녹내장뿐만 아니라 당뇨망막병증, 이 근시도 수정체가 너무 빵빵해지고 팽창해지면 아무래도 산소 영양소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 중에서 음주, 흡연, 그리고 고탄수화물, 고지질 식사 너무 당뇨예요. 이건 뭐 혈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흡연만 봐도요.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삼키는 거거든요. 활성산소를 밖에서 만들어서 삼켰다. 이 활성산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흐르면서 혈관을 자극합니다. 어떤 혈관이 수축할 것 같아요? 가는 혈관이 수축합니다. 특히나 황반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흡연이 감소시켜버려요. 그러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됩니다. 네. 그러면 루테인 지아잔틴을 잘 먹으면서 담배를 펴야 되겠네가 아니라 일단은 금연을 하시고 루테인 지아잔틴을 섭취했을 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비만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고혈당 문제, 그 다음에 고혈압 문제, 그리고 대사질환 다 있기 때문에 혈류장애가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은 미세한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들 충격받으면 대부분 뒷목 잡고 쓰러지시죠. 우리가 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눈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드는데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 홍수 속에 살아요.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그때마다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혈류량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는 개념도 전신의 혈액순환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초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말초가 건강하다는 것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덤이죠, 그죠? 몸이 날씬해지는 것은 이제 예뻐지는 건 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루라이트와 UV 차단. 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참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좀 고민이 좀 생겨요. 옛날이랑 비교해 볼까요? 옛날은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게 되면 다들 창밖을 내다보십니다. 이렇게 먼 산을 보고 계시고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셨는지 헤어스타일은 또 다 똑같으세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대중교통을 타면은 다 연세가 많고 적고를 떠나 누구나 다 이렇게 디바이스를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자외선뿐만 아니라 이런 청색광,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자외선 다음으로 파장이 강하고 긴 이 아이들이 망막
쪽까지 와서 닿는 거죠. 10대, 20대 색소가 촘촘하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라면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 안구, 망막뿐만 아니라 각막을 비롯해서 그리고 안구의 심저 부분, 즉 안질환과 눈의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아, 눈이 피곤해. 우리 이런 표현 말고요. 좀 고급스럽게. 아, 눈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네. 항산화 비타민 챙겨 먹어야겠네. 리더님, 눈에 스트레스를 준 거잖아요. 무엇으로? 빛으로, 블루라이트로. 스트레스를 받은 눈에 뭐가 생긴다?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시세포를 공격한다. 시력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 아, 눈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어. 항산화 비타민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눈 건강을 위한 솔루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차단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비자분들 참 어려운 분들 많으세요. 요즘은 또 아시는 것도 되게 많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3통만 먹으면 눈 좋아진다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똑같더라. 사기다. 그런데요, 리더님, 생각해 볼게요. 그분은 아무런 생활 습관도 식습관도 바꾸지 않고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1mg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이 1mg의 베타카로틴이 아무리 식약처에서 그 기능을 인증해줬다 하더라도 24시간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흡연하고 술 마시고 고탄수화물 고지질 다 먹는데 어떻게 이게 1mg의 베타카로틴이 이 모든 걸 케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해 주실 때 이 말씀을 꼭 드리세요. 지금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안구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는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 유지에 도움을 준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확실하지만 네가 그 어떤 생활 습관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빠르게 감지하기 어렵다. 나 때문이 아니고 제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자, 아레즈 연구는요, 눈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연구이죠. 이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대규모의 임상 연구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아레즈1 연구와 아레즈2 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아레즈1 연구는 1992년에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4,700명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엄청난 기간과 시간을 투자했죠. 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황반 변성을 갖고 있더라. 자, 그 사람들에게 비타민 C 500mg, 비타민 E 270, 베타카로틴 15, 아연 80, 구리 2mg을 10년 동안 섭취시켰어요. 그랬더니 중기에서 후기로 가는 황반변성 진행률이 25%나 감소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시속 한 70km에서 75km 정도로 속도가 늦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 전구 물질입니다. 어떤 논문에서 베타카로틴을 흡연자가 과용량 섭취했더니 폐암이 온다더라 라는 논문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레즈 연구에서 이번에 베타카로틴을 빼고 또 다른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오메가3 1000mg을 더 넣었죠. 자, 2006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결과를 도출했어요. 아레즈 1 대비 18% 추가 감소했다. 총 몇 퍼센트예요? 총 43%의 진행 속도를 경감시켰다.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55km 정도로 속도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중등도 이상의 노인성, 노화에 의한 황반변성 질환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영양소들, 항산화 비타민, 오메가3, 얘네들은 그럼 황반변성에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눈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A부터 볼까요? 눈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비타민이 비타민 A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가정 선생님이 비타민 A, 야맹증, 눈에다가 A 그리고 C, 괴혈병, 입 그리고 이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가정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알려주시는지. 그죠? 자, 이 어려운 그림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것은 바로 그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가 우리 눈 안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전달된다라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바로 요 아이, 로놉신이라는 아이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로놉신은 누군가요? 이거예요.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잘 보이게 되는 암수능 반응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이 로놉신이라는 아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빛으로 들어온 빛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게 하려면 로놉신이 분해가 되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요. 그러면 로놉신이 빛을 볼 때마다 계속 분해가 일어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분해가 되고 없어지면 안 되죠. 재합성이 돼야 분해가 되고 합성되고 분해되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로놉신의 재합성에 비타민 A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우리 망막 시세포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이 단백질 층이 분해되면서 빛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되는 거. 아, 그럼 로놉신이 부족하면 빛의 정보가 뭐로 바뀌지 않는다? 전기 신호로 잘 바뀌지 않으니 뇌로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치매나 눈과 관련 어떤 그 녹내장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이 치매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가 눈으로 보는 걸 뇌에서 처리를 못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비타민 A 망막 수용체에서 빛을 흡수해서 이렇게 분해시키는데 로놉신이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타민 A는 아까 제가 혈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상피세포로 덮여져 있는데요. 이 위키피디아에서도 보면은 비타민 A가 결막과 각막의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 유지에 관여하기 때문에 좀 손상이 되더라도 재생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바로 눈물관과 눈을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문제는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니 눈물관도 마르고 그 다음에 눈물의 그 유지 시간도 떨어지더라.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오더라. 라는 겁니다. 비타민 A, 로놉신의 재합성과 바로 각막 및 결막의 재생 그리고 눈물관을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데 꼭 필요한 기본 눈 영양소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비타민 A는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A와 더불어 비타민 C도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제죠. 우리가 빛을 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흡수된 자외선이 활성산소를 만들고 그 활성산소가 눈에 있는 C세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비타민 C의 어떤 항산화 기능 말고도 눈 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 아까 제가 유리체가 콜라겐,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수분이라고 했어요. 비타민C가 바로 무엇을 만드는 데 역할을 도와주는 거죠? 콜라겐 합성에 관련된 결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피부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관절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눈 안의 유리체, 즉 유리체의 성분 콜라겐의 결합 조직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도 비타민C는 필요한 항산화제 성분입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가 백내장의 발병률을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레즈 연구에서 이거 얼만큼 사용했어요? 500mg. 눈 건강을 위해서 아레즈 연구에서 비타민C 500mg 사용했구나. 그럼 나도 그 정도 기준으로 보고 먹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A, C와 함께 또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 E가 나왔네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아레즈 연구에서 단독으로 사용됐죠. 268mg 용량은 400 IU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비타민 A가요. 셀레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 제거를 목적으로 비타민 E도 먹고 있었고 셀레늄도 먹고 있었는데 결국 두 아이의 합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이 아레즈 연구에서 사용했던 용량 참고하셔서 비타민 A, C, E 대표적인 눈의 활성산소 제거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다. 자, 비타민 B는 왜 나왔나요? 비타민 B고 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체내에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이런 걸로 알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몇 가지 더 추가할게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고 불리는 요 아이는 장기간 결핍됐을 때 백내장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먹으면 이게 예방이 되는 건가요? 아주 소량이에요. 1.6에서 2.2mg 정도만 아주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백내장 발병률을 약 30에서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니 피로 회복을 위해서 먹었는데 눈에도 좋더라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타민 B3,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도 식습관에서 또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나이아신이 낮은 시기를 했더니 그 그룹에서는 뭐가 많이 발생하더라? 녹내장 발병률이 높더라. 아, 비타민 B군. 백내장과 녹내장에 있어서 조금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 녹내장의 발생 원인 중에서도 80%를 차지하는 아이가 근시와 혈류장애라고 했죠. 바로 요겁니다. 호모시스테인. 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 찌꺼기가 만들어져요. 요 단백질 쓰레기라고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혈관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수축시키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화하게 되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비타민 B6, 9, 12가 호모시스테인의 대표적인 영양소인데 한눈에 봐도 비타민 B9는 건강을 위해서 피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먹었는데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비타민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연이네요. 생뚱맞다. 아연은 면역에 도움되고 장 건강에 도움되는 건데 왜 여기 나왔나요? 혹시 우리 리더님 조금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날달걀 주시면서 이거 그냥 먹어라. 눈 밝아진다. 경험해 보셨나요? 뭐 설마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아니면요. 어머님들이 결명자를 한 주전자 끓이고 난 다음에 이거 먹어라. 눈 밝아진다. 무조건 먹으래요. 무조건 눈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날달걀, 즉 달걀 노른자, 생달걀의 노른자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연은 우리 망막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미량 원소예요. 우리 망막하면은 DHA만 존재한다고 알고 계셨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DHA가 망막의 시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아연도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서 달걀을 먹으면 눈 밝아진다는 게 맞구나. 자, 이 아연이 정상적인 안구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아레즈 연구에서 단독으로 1, 2차 모두 사용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비타민 E가 셀레늄과 함께 먹게 되면 눈 건강에 도움 준다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어 눈 증상이 있었을 때 우리 안구 돌출이라고 하죠. 그때 이 눈 증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도 셀레늄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얘가 참 항산화 비타민으로 우리가 그냥 활성산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에는 조목조목 하는 일이 많다더라. 그죠? 여기에 아레즈 연구에서 구리가 나왔죠. 아연 25mg, 구리 2mg을 아레즈 연구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는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연, 셀레늄, 구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제품 우리 2월에 출시된 제품이네요. 네. 아시죠? 네, 맞아요. 제가 입모양만 봐도 압니다. 이순호 리더님이 말씀하신 땡땡 벤스. 그렇죠. 다 아시죠?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데 이것을 어디에 셀링해야 될지 참 애매하다. 면역에 하자니 이미 유산균 안에 아연이 들어있고 활성산소에 하자니 항산화 비타민 너무 많고 그런데요.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항산화 비타민을 다 먹을 수 없다면 눈 건강에 도움되면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땡땡 디펜스와 함께 오메가3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더 넣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어디에도 셀링할 수 있다? 눈 건강에도 셀링할 수 있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아연은 뭐가 있더라? 상한 섭취량 하루 최대 1일 성인이 35mg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상한 섭취량이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두통, 설사, 소화불량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으니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 제공. 아연은 성인 기준에 하루 35mg을 정해놓고 상한 섭취량이 있어. 우리 제품 이거에는 아연이 얼마 있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돼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 그리고 아연이 들어있는 유산균,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이 제품 요 세 가지를 먹었을 때는 아연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상한 섭취량은 넘지 않아. 요렇게요. 그죠? 자, 게다가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안토시아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눈의 피로와 함께 미세 혈류의 흐름을 강화시켜주는 이 안토시아닌, 가지, 포도,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이런 식물에 많이 들어있죠. 특히나 빌베리는 식약처 인증,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라고 했는데, 이제 항산화제니까 기본적으로 혈류의 흐름이나 염증성 소인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인데요. 우리가 먹는 이 눈 영양제에 오메가3도 들어있고 항산화 비타민 A도 들어있고 부원료까지 만약에 빌베리 추출물이 들어있다면 야, 이거 정말 꼼꼼하게 설계했구나. 정말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먹지 않고도 케어할 수 있게끔 설계됐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눈의 피로와 눈의 항산화 기능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망막에 있는 시세포를 만드는 성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요 아이들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 안구 표면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포의 혈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그 세포가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세포가 딱딱해져 버린다라는 것은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안구 표면의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안구의 어떤 염증성 소인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왜? 혈류 흐름이 원활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거기에 안구 표면이 마른다, 눈물층이 자꾸 증발한다, 눈물의 밸런스가 떨어졌다. 그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이 많이 생기면 이 각막의 상피세포 성장 발달에 도움되는 비타민 A와 더불어 오메가3가 바로 눈 표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안구 건조증으로 발생되는 눈 표면의 상처 회복을 이 오메가3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점에 대한 대답은 지금 보시는 논문에서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이 오메가3가 눈물을 생성을 증가시키고 눈물층의 유지 시간을 늘려준다. 이 말은 각막이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상처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뜻이죠. 일단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1차적으로 커버를 해줘요. 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상처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회복도 도와줄 수 있다. 두 가지의 역할을 듀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건조한 눈 개선에게 도움되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기능성을 부여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리더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실수를 하시냐면, 자, 눈이 피로하다, 눈이 건조하다. 항산화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구리, 오메가3 도움돼. 자, 그런데 너희 집 아이 중학생이잖아. 공부 많이 하니까 눈 건강 나빠질 수 있어. 황반변성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루테인 같이 먹어야 돼. 요것은 잘못됐어요. 자, 루테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노화로 인해 색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색소를 채워준다라는 의미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는 설명하시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노화라면 얘를 추가할 수 있지만 10대 아이들에게 20대 초반에게 황반변성의 노화를 이야기하면서 루테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잘못됐고요.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차피 루테인과 지아잔틴 자체가 먹으면 비타민 A라는 물질의 원료예요. 그러니 우리는 비타민 A는 절 연령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비타민 A의 섭취를 목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설명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황반 색소 밀도를 이야기하면서 청소년에게 이 제품을 셀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루테인 에스테르는 뭔가요? 마리골드라는 꽃에서 추출한 자연 그대로의 형태입니다. 그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우리가 섭취했을 때 지용성이기 때문에 소장에서 지용성 영양소를 소화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 루테인으로 전환이 되죠.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혈관을 따라 망막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망막의 중심부 황반에서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돼요.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깻잎 이런 데 많이 들어있지만 매일 먹을 수 없다면 영양 보충제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아니 시중에는 지아잔틴 들어온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지아잔틴 안 들었나요? 소비자분들이 꼭 물어본다. 자, 리더님. 마리골드라는 꽃에서 루테인 에스테르라는 이 천연물을 추출할 때는요. 100% 루테인만 추출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지아잔틴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연 있는 그대로의 지아잔틴은 정말 극미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테인 에스테르를 썼다 하더라도 그 극미량의 지아잔틴을 포함되었다라고 표기할 만큼의 식약처 기준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파는 왜 다른 제품은 지아잔틴이 20mg, 40mg 왜 이렇게 많아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거? 천연이 아니라 합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들은 좀 알 권리가 있어요. 내가 먹는 이 지아잔틴 루테인이 천연인지 합성인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그거를 표시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식약처에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이 세계적으로 엄청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는 요 지아잔틴이 합성인지 아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약간의 허점이 있는 거죠. 예, 이 발언을 통해서 제가 식약처에 끌려가나요? 그렇진 않겠죠. 왜 사실이니까요. 왜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에 대해서 주눅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양소로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요. 잘 먹고 식습관 케어 잘하면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분 어때요? 잘생겼다. 그죠? 잘생겼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 남편 같네요. 그런데요, 저 뒤에 보면은, 우리 부인 되시는 분도 같이 휴대폰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잘랐냐면, 이 남편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40대 남성이 어두운 침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습관을 5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안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두운 침실에서 휴대전화를 하루 30분 이상 5년간 꾸준히 봤던 40대 남성이 안암으로 죽었다? 왜? 자, 여기엔 여러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 동공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커져요? 동공이 어두운 곳에 가면 확장됩니다. 동공이 최대한 크게 열린 상태로 뭐가 들어와요? 블루라이트라는 강선이 깊숙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하필 나이가 몇 살? 40대네요. 황반색소의 밀도는 떨어지고 오롯이 이 블루라이트가 어디에 작용하더라? 황반과 망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걸 몇 년이요? 5년 동안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했는데 왜 병원에 안 갔을까요? 침침하네. 어젯밤에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봤나? 나는 노안이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병을 키워갔던 거죠. 저쪽에 있는 시세포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왜 무서운 얘기를 하냐? 왜 이러냐? 이것은 바로 경각심입니다. 우리 안전사고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경각심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왜 건강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건강은요, 건강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100세까지 건강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건강은 늘 일정하지 않더라.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요 사진에 보면은요, 혹시 이렇게 하얀 살이 올라오는 거 이거 암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이분의 사례인 거고, 그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여기 하나 적어 드릴까요? 익상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의 흰자와 검은자, 이 공막과 동공은 경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근데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흰자가 자라나요. 흰자의 세포가 자라나서 검은자 위를 침범하게 됩니다. 요걸 익상편이라고 하는데 겉보기에 좀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익상편이 자라면서 각막을 눌러요. 그럼 각막이 찌그러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안 보여서 시력이 저하돼서 또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흰자가 자라 올라와서 동공의 중간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력이 안 좋아지겠죠. 우리 사물을 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익상편이 있을 때는 레이저 수술로 또 수술을 할 수 있다. 각막이 찌그러질 수 있으니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라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시는 리더님은 성함과 전화번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해피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뭐 전달 사항 있으실까요? 전달 사항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다면은 밝은 눈, 반짝반짝 예쁜 눈으로 4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리더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분당 ABC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완전 인기짱이고 우리 강사님 강의 너무 팬인데 오늘 좀 시간이 약간 좀 점심 지나서 시간이라서 좀 아쉽게 많은 분들이 참석 못했지만 저희 오늘 너무 잘 들었고 너무 많은 것들 도움돼서 뉴트라이트 또 이렇게 또 솔루션으로 잘 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또 눈 건강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잘 전달하는 그런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